먼저 강기정 광주시장님 앞에 단상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5.18) 정신헌법 전문 수록을 위해 모여주신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5.18) 3단체 회장님들과 전국의 회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정청래 대표님, 조국 대표님, 용해인 대표님을 비롯한 우리 당 많은 분들이 와 계시고, 우리 광주의 국회의원님들도 다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전남의 국회의원님까지요. 모두가 확인했듯이 5.18 정신은 지난 계엄의 밤을 이겨낸 광주 정신입니다. 5.18 정신이 헌법에 담기는 것을 부정하거나 반대한 사람은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습니다. 정당이 다르다고 하여, 지역이 다르다고 하여, 또는 하는 일이 다르다고 하여 아무도 우리는 5월 정신을 부정하거나 헌법 전문에 담는 것을 반대하지 않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지만원을 비롯한 극우 보수 세력만 달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일이 이토록 어렵단 말입니까? 46년이 흐르고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이번 6.3 지방선거를 통해서 온포인트 개헌을 통해 5.18 정신이 헌법에 수록될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일을 가장 맨 앞에서 해주고 계신 우원식 국회의장님께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지금 우리 헌법은 3.1운동과 4.19 혁명에 멈춰 있습니다. 5.18도 담아야 하고 부마항쟁도 담아야 하고 육시방쟁도 담아야 합니다. 현실에서는 5.18 정신이 계엄을 넘어 대한민국을 구하는 정신으로 똑똑히 우리는 목격했고 확인했는데, 아직도 우리 헌법은 4.19에 멈춰서 있습니다. 만약 헌법에 5.18 정신이 확실하게 박혀 있었다면 전두환 내란 주동 세력을 사형에 처하고 사면하는 일을 우를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전두환은 끝내 아무런 반성 한마디 없이, 사과 없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은 45년이 흐른 또 이 대명천지에 계엄을 일으키고 내란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윤석열의 내란을 완전히 청산하는 길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확실히 박아 넣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난 23일 국회행안위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을 때 우리는 정말 이러다가 정말로 원포인트 개헌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이제 국회에서 나서줄 때입니다.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입니다. 민주당, 조국, 혁신당, 국민소득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모든 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까지도 다시 나서줄 때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내란 세력과 완전히 끊어내는 시작점이 이번 개헌, 원포인트 개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45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5월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외치고 있습니다. 5월 정신을 헌법에 담아야 그 일이 마무리되고 새로운 시작으로 가리라 생각합니다. 그 정신으로 지난 계엄의 밤을 물리쳤고, 그 정신으로 대한민국을 구했고, 그 정신이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을 가져오게 했던 것입니다. 5.18 정신은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을 말했기 때문이고, 잔혹한 폭력 앞에서도 서로 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5.18 정신은 광주만의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민주정신이자 세계 인류의 평화 애호정신입니다. 그 보편정신이 헌법 속에 살아 숨쉬어야 될 것이고, 꼭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고 간청합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우원식 의장님 옆에 계시길래 이거 정말 이러다가 또 우리 힘만 빼고 그냥 폰만 잡고 이러다가 또 결의만 하고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무슨 비책이 있답니다. 조금 이따 꼭 비책을 들어보는. 네. 네, 우원식 의장님이 인기가 좋네요. 예, 강기정 시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소 길었지만 너무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다음 발언들은 발언 정해진 시간이 3분입니다. 가급적이면, 왜냐하면 오늘 발언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3분을 반드시 엄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대회사는 김영록 전남지사님, 앞으로 큰 박수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국에서 5.18 뜨거운 정신을 가슴에 안고 이렇게 국회 대회의실을 가득 메워준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전라남도에서도 멀리서 버스 타고 많이 오셨다는데요. 박수와 함성 한번 부탁합니다. 저는 전라남도 분만 박수 치라겠는데 전부 다 철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예,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로 세울 5.18 정신 헌법 전문수로 개헌 촉구 국민결의대회가 이처럼 뜨거운 열기 속에 열리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이 역사적 결의의 맨 앞장서 앞줄에 서주신 강기정 광주광역시장님, 신격정 5.18 부상자협의회장님, 양재혁 5.18 민주유공자 유족회장님을 비롯해서 개헌국민추진위원회 상임대표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6월 지방선거를 맞아서 5.18 민주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데 가장 앞장서서 띄워주고 계시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함께 띄워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님, 조국 혁신당 대표님, 용해인 국민소득당 대표님,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님, 전종덕 진보당 원내대표님, 그리고 우리 광주 전남 국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최순모 전국 호남 향후회 회장님을 비롯해서 향후님 여러분께서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 2월 19일 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해서 1심 선고가 이해할 수 없는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개헌 준비가 치밀하게 되지 않아서 대부분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서 범죄 전력이 없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 말인데 이게 말이 됩니까? 왜 내란 그 망동이 실패했습니까? 우리 민주 시민들이 맨몸으로 군경을 막아내서 내란 세력 일당을 막아내서 빛의 혁명을 성공적으로 우리가 마무리해서 막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추운 겨울 내내 응원봉 들고 깃발 들고 싸웠기 때문입니다. 빛의 혁명 1주년 되는 날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우리 국민이 노벨 평화상 답니다 이렇게 하시는데 지난 1월에는 세계 정치학회가 대한민국 시민 전체를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하기로 했는데 노벨 평화상 우리 시민들 대한민국 국민들이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은 여러분 이토록 무도한 세력이 다시 역사의 전면에 전혀 나타날 수 없도록 보장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줄곧 외쳐온 것은 결국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정체색을 오롯이 품은 이 위대한 5월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는 6월 지방선거가 바로 이런 5.18 정신을 헌법에 담아낼 절호의 기회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려서 헌법 전문의 5.18 정신을 새기는 일에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면 엄중히 경고합니다. 이 헌법 질서를 짓밟은 내란 사태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민주주의를 지켜낸 5월 영령 앞에 속고 대제하고 일말의 양심과 책임감이 있다면 이번 개헌 요구에 즉각 화답하여 줘야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예, 다가오는 7월 5.18 민주화운동과 이 대동정신을 정체적으로 삼은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가 역사적인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 통합을 하나로 묶어주는 가장 강력한 뿌리는 5.18 민주정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주에서 난리가 났다 시민들이 죽어간다는 소식에 모두들 광주로 달려갔고 목포역에
항기행본부를 설치해서 5.18 최후의 항전을 함께 이끌었습니다. 올해 전라남도는 그 자리에 5.18 역사 기념관을 세우기로 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이제 행정구역의 100일 넘어서 광주와 전남이 다시 하나로 뭉치듯이 5.18 정신도 더 세계를 향해서 크게 뻗어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디츠 혁명을 승리로 이끈 5.18 정신을 이번에야말로 헌법 개정을 통해서 진짜 대한민국의 5.18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시겠죠? 감사합니다. 네, 김영록 지사님 좋은 말씀으로 박수와 함성을 크게 유도해 내셨습니다. 하지만 좀 길었습니다. 네, 다음 또 계속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회 신극정 회장님 큰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5.18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개헌 촉구대회 5.18 당사자로서 오늘 이 자리에서 수록된 이후에 우리도 문제지만 지금까지 있었던 문제들도 약간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5.18에서 오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모두가 다 5.18이네요. 우선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기관의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정청래 당대표를 비롯한 각 당의 대표자님 여러분, 그리고 시도자님, 국회의원님, 시민과 사회단체 지도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5.18 정신을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개헌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헌법이 무엇입니까? 헌법은 법체계의 최상위 규범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공동체가 함께 공유하는 역사적 기억과 가치, 국가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선언하는 사회적 약속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특히 헌법 전문은 국가의 정체성과 헌정 질서의 정통성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보훈의 현대사를 독립, 호국, 민주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5.18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입니까? 5.18은 국가 권력이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주권자인 시민을 폭력으로 억압할 때 시민이 민주주의를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가를 여실히 보여준 위대한 투쟁의 역사였습니다. 이런 극적인 사례가 바로 지난 12월 3일 불법 개헌을 시민의 힘으로 막아내는데 큰 힘이 되고 교훈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5.18은 헌법이 말하는 인간의 존엄과 국민 주권을 목숨으로 지켜온 숭고한 희생이며 민주주의의 위대한 가치로서 5.18의 의미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5.18을 왜곡하고 폄훼하고 정치적 논쟁으로 이용하고 지금까지도 5.18 헌법 전문 수록을 특정 집단에 특혜를 베푸는 것처럼 오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근절되어야 합니다. 다만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것은 시급성을 이유로 졸속 처리해서 먼 훗날 헌법 수록 이후에 아쉬움이나 뒤늦은 후회가 없도록 좀 더 세심하고 심도 있는 연구가 있어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여기 오늘 400여 명의 5.18 동지 여러분들이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46년 전
목숨 걸고 계엄군과 싸우다가 먼저 가신 영령들과 함께 묻히지 못하고 비록 상처 입고 남겨진 동지들이지만 이제 우리의 나이가 70을 넘겨 8, 90 하루하루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안타까운 처지가 되었고 또한 열악한 지하주차장에서 칸을 막아 본회 중앙회가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처지에 여러분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것을 오늘 이 대회장을 통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겸하여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제 헌법 전문에 5.18 민주정신이 수록되고 민주적 정통성과 역사적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우리의 이상도 우리의 생활도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제 그날이 오면 5.18의 민주, 인권, 평화는 광주 새로운 브랜드로 K민주주의는 전남 광주 특별시의 랜드마크로 5.18의 민주정신은 세계 민주주의 교육장으로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다시 한번 위대하게 빛나게 만들어 나갑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시간 없다고 그러니까 줄이세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한결같이 이번 6.3 지방선거와 함께 반드시 개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대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고 감사합니다. 네. 참여자들의 연호를 받으시며 아래로 내려오시고 계십니다. 다음 순서는 오늘 참여하시고 계시는 단체 혹은 기관을 좀 소개해 드릴까 하고요. 그리고 함께하고 계시는 의원님들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 전에 제가 숫자에 압도돼서 사회를 보고 있는 제가 누구인지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소개도 못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전국 13개 지역에 369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시민사회단체들의 상설적 연대기구인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승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좀 빠르게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단체와 기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그리고 전라남도 5.18 민주유공자 유족회,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회, 5.18 민주화운동 공로자회, 5.18 기념재단, 5.18 민중항쟁 기념행사위원회, 5월 어머니집,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전국시국회의, 한국진보연대, 한국기독교교회 협의회, 원불교, 천주교, 그리고 국회의장실, 정당은 좀 빼겠습니다. 오늘 발언들이 좀 준비되어 있어서요. 그리고 시민주도 헌법 개정 전국 네트워크, 그리고 강제징집 녹화선도 공작 진상규명위원회, 우리 민족 서로 돕기, 영화 5월 18일생 상영 범국민 추진위원회, 헌법 개정 국민행동, 지구촌 학교, 80년 해직 언론인 협의회, 전국 호남향후회 총연합회입니다. 혹시 빠지신 단체도 있으시리라 생각되는데요. 꼼꼼히 챙겨서 이후 보도자료에는 빠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재 함께하고 계시는 의원들 명단을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다른 일정상 이석하셨는데요. 그래도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님,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님,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님,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님,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님,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님,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님,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님,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님,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님,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님, 혹시 빠지신 의원님들도 있으실 텐데요. 뒤늦게 오시는 의원님들은 추후에 다시 한번 또 소개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언이 계획되어 계시는 의원님들은 소개해서 좀 뺐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7분의 격려사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3분 정도로
발언을 하시려는 분들에게 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굉장히 무례한 행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발언 시간은 될 수 있으면 엄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열의 계엄 선포 시에 즉시 계엄을 국회 담장을 넘어서 즉시 계엄을 해제시켜 주시는 과감성과 노련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님 큰 박수로 앞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회의장입니다. 반갑습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이렇게 국회로 찾아오신 국민개헌추진위원회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정말 기다렸습니다. 조금 더 빨리 와 주십사. 제가 여러 차례 당부드렸는데 이제라도 오셔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이번에 될 거냐? 강기정 시장이 우원식 의장이 비법이 있다는데 비법이 있죠. 저도 있고 여러분도 계시고 그리고 이거 하자고 공약에서부터 지난 7월 17일 또 그 전에 대통령 되기 전 4월 이렇게 수차례 개헌을 통해서 5.18 헌법 전문 수록을 약속한 대통령도 계시고 의지만 모이면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웠지만 이미 국회에서 시작했습니다. 지난 2월 23일 정말 한 발 내딛기 어려웠던 국민투표법이 행안위에서 법사위에서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신정훈 위원장도 추미애 위원장도 수고하셨고 정말 이 일을 함께했던 많은 위원회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드디어 일이 돼가는 대로 뜻이 확실하게 모이고 있다. 이것이 바로 국민의 민심이 바로 비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표님들이 국민투표법 5.18 전문수록 원포인트라도 좋으니 개헌하자고 저를 찾아오셨고 저도 국회에서 진행이 잘 안 돼서 광주로 가서 여러분 만나서 국회 한번 오십시오. 이렇게 요청도 드렸습니다. 힘이 막 생깁니다. 그러죠? 오늘이 2월 25일이잖아요. 2월 25일이 뭐냐면 현행 헌법 시행일이 88년 2월 25일입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man 38년 전에 만들어진 민주헌법. 그렇지만 너무 오래돼서 비어있는 구석도 많고 이번 해보니까 여기저기 많이 비어있잖아요. 민주주의로 확실하게 막아야 되는데 5.18 정신도 안 들어가 있고 그리고 국회에 비상계엄 해제권밖에 없고 승인권이 있어야 확실히 막을 수 있는데 방벽이 분명치 못했고 또 오래전에 한 명씩만 더 나와도 한반도는 초만원 AI 시대를 이야기하는데 삐삐도 없었던 그 낡은 시대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부족한 그 헌법을 이제 고칠 때가 됐고 5.18은 반드시 헌법 전문에 넣자 하는 그런 정신을 이제 우리 확실하게
지난 헌법 38살 되는 해 그날 국회에서 약속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뜻깊은 약속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할 수 있습니다. 왜 넣어야 됩니까? 다시 얘기할 거 없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어떻게 막았습니까? 우리가 5.18 광주를 겪으면서 확실히 깨달은 게 있습니다. 엄청난 희생이 있었지만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 나라의 민주주의를 해치고 국민을 해친 그놈들은 반드시 처단받는다 하는 역사를 5.18 광주가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 정신이 있었기에 또 다시 그런 희생을 당하지 않아야 하기에 그 장갑차 앞으로 총구 앞으로 그것이 향하고 있는 국회로 국민들이 모이고 국회의원들도 잽싸게 담 넘고 모여서 의사봉으로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그 역사를 5.18 정신이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이제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확실히 넣어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말하는데 동의하시죠? 국회에서 조사했습니다. 그냥 국회의장이 말로만 하자가 아니라 확실한 뒷받침이 있어야 되니까 예산도 꽤 많이 들여서 12,000명 조사하고 2,000명 대면 면접해서 낡은 헌법 바꿔야 된다. 민주주의 방벽을 더 확실하게 세워야 한다는 게 거의 65%. 또 거기에 헌법 전문의 민주화운동을 넣어야 된다. 이것도 절대다수. 그중에 90%의 압도적인 우리 국민들이 5.18은 반드시 넣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헌법이, 예? 저도 동의합니다. 헌법에 비상계엄의 요건과 절차를 다 적어놨는데 지난번 1심 내란 재판에서 재판장이 그 얘기 안 했어요.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헌법에 계엄하면 국회로 지체 없이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통보 안 했어요. 해제했던 것도 통보 안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절차 위반한 거 왜 처벌 안 합니까? 내란이 실패해서 감경사유라고요? 우리 가만히 있었으면 성공했고 여기에 있는 그 얘기했던 여러 명, 특히 이재명 대통령, 저 당시 여당 대표 한동훈 거기는 체포해가지고 당장 1순위를 체포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막았기에, 국민이 막았기에 막힌 거지 지들이 잘못해서 실패한 게 아니잖아요. 무슨 감경사유입니까? 이번에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제대로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방벽을 확실하게 세우고 5.18 정신을 넣어서 다시는 이런 비상계엄 같은 꿈도 못 꾸게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내란 극복을 완성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제 첫 발이 아니라 두 발쯤 뛰었습니다. 국민투표법 이만큼 왔습니다. 23일 날 상임위 다 통과했고 3월 1일 제가 국회의장인데 국회의장이 안건 상정하는 권한이 있잖아요. 제가 올렸습니다. (28일) 날 토론하고 3월 1일까지 토론하고
역사적인 3.1절 날 국민투표법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같이 합시다. 사실 국민투표법을 정말 많이 외쳤는데 처음 외친 게 작년 4월입니다. 굉장히 많은 오해도 받고 여러 가지 비난도 듣고, 근데 그것은 다 지나간 일이고 이제 국민들의 마음이 이제는 헌법을 개정해서 제대로 된 방벽을 세우자. 한 1년 거치는 동안에 저도 마음을 아주 굳세게 먹고 다시 한 건으로 올리고 다시 올리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힘든 시간 거쳐왔는데 앞으로 남은 시간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 당의 의원님들, 대표님도 오셨는데 한 가지 제안을 드릴까 합니다. 국회 차원의 논의는 절차에 따라서 진행시켜 나갈 겁니다. 그런데 각 당에서 당 내부에 개헌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단위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개헌특위를 만들어서 개헌특위에서 논의해야죠. 그게 제대로 되려면 각 당이 개헌을 논의하는 단위를 만들고 거기에서 수기를 통해서 안들을 잘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너무 많이 욕심내지 말고, 너무 개헌할 때 너무 많이 욕심내니까 안 되더라고요. 지금 딱 필요한 것만 딱 정리해서 누구도 반대할 수 없게 그렇게 만들어서 5.18 전문수록 반대하는 사람 그런 당 어디 있습니까? 없죠? 이렇게 다 동의할 수 있는 것을 만들고 다음은 또 다음에 하고, 개헌은 못하는 것이 아니라 39년 동안 못했기 때문에 개헌은 어려워서 못해, 이게 아니고 지금 합의해서 할 수 있는 만큼 지금 하고 다음 합의할 수 있는 만큼 또 하고, 개헌은 필요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어, 이렇게 만들면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각 정당에서 그런 논의를 할 수 있는 단위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 오늘 하루만 여기에서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힘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모였던 이 열기를 그대로 지속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헌법을, 민주주의를, 국민들의 삶으로 입증되어지는 민주주의를, 민주주의 너머의 민주주의를 완성해 가는 것이 5.18 정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함께 나아갑시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네, 어마어마한 박수와 환호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대회가 약 한 1시간짜리 강연과 그리고 7분의 발언밖에 안 남았습니다. 다음 발언자들께서는 이 점 유념하셔서 시간을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18 정신, 네. 다음은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관련해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시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님 큰 박수로 앞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원식 의장께서 열변을 토하셨는데요. 5.18 헌법 전문 수록은 우원식 의장보다는 제가 더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 제 생일이 5.18입니다. 1965년 5월 18일 날 제가 태어났습니다. 양력 생일이 그렇습니다.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 문영배 소장대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보다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인정되므로 이에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렇게 선고했습니다. 저는 그 선고 즉시 국회 탄핵소추위원으로서 밖에 나와서 이렇게 또 말했습니다. 헌법의 적을 헌법으로 물리쳐준 헌법재판관들께 감사드리고 민주주의의 적을 민주주의의 힘으로 물리쳐준 국민 여러분께 감사한다라고 인사드렸습니다. 12.3 비상계엄 내란을 우리가 막아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헌법의 힘이었습니다. 오늘의 헌법이 없었다면, 지금의 헌법 이전의 헌법이었다면 독재자들은 비상계엄 내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국회부터 해산시켰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헌법은 국회 해산권을 삭제함으로써 그리고 헌법 77조 1항부터 5항까지 비상계엄의 조건을 완벽하게 구비해 놓고 있었기 때문에 우원식 의장이 시민들의 힘에 힘입어서 그날 1시 1분에 비상계엄 해제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명문화된 헌법의 힘이었지만 결국 헌법을 만들었던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힘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헌법은 국민들의 힘으로 다시 한번 개정하고 헌법 전문에 5.18을 수록하는 것 또한 국민의 힘에 의해서 저쪽에 있는 국민의 힘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국민의 힘으로 쟁취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모든 법의 으뜸은 헌법입니다. 헌법은 130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헌법 130개의 조항을 압축 요약해 놓은 것이 헌법 전문인데 헌법 전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자랑스러운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한가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민족이 대단결하며 모든 사회적 구습과 악습을 타파하고 모든 국민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배분하며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며 이 헌법을 개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헌법 전문에도 5.18을 이 전문화에 추가하라라고 헌법 전문에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좋은 헌법을 만드는 것은 억울한 생명을 구하는 일이고 그리고 수탈과 찬탈 그리고 반민주 인권을 구하는 길이고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이룩하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왜냐? 국가 발전의 핵심은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민주주의, 그 정신, 5.18 민주화 정신을 헌법에 넣자고 하는 것은 광주 사람만 좋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5,200만 국민 모두가 잘 살아보자 하는 것과도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5.18이 없었다면 87년 6월 항쟁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버젓이 살아있는 것도 5.18 덕분입니다. 노벨 평화상, 노벨 문학상 한강 작가가 말했던 것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까? 과거가 현재를 도왔고 죽은 자가 산자를 구했다. 맞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우원식 의장도 연설하고 있는 정청래도 이재명 대통령도 지금의 헌법이 아니었다면 불기의 객이 되어서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노상원 수첩대로 계엄 쿠데타가 성공했다면 이 자리에 서 있지도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헌법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고 국가의 경제 발전에도 기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5.18 정신을 헌법 수록에 넣자는 것을 반대하는 국민이 있다면 그건 아마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닐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왔으니 우리 함께 힘을 모아서 5.18을 반드시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길에 함께 손잡고 헌법적 책무와 역사적 사명을 다하는 우리가 되자고 다짐하는 이 자리가 첫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잠시 후
잠시 후 3시부터 본청에서 필리버스터가 진행이 되고 그래서 우원식 의장님께서는 의사진행 사회를 보셔야 돼서 부득이하게 더 계시고 계시지만 부득이하게 이석을 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힘내시라고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시간이 좀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바로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님 큰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광주 전남 그리고 전국에서 오신 5월 가족 여러분,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5.18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징입니다. 저는 부산 사람이지만 5.18에서 민주주의를 배우고 익혔습니다. 그 점에서 5.18은 광주 지역만의 것이 아닙니다. 광주는 물론이고 경상도, 충청도, 경기도, 강원도, 모든 대한민국 모든 지역의 정신이 바로 5.18 아닙니까? 또한 5.18은 대한민국만의 것이 아닙니다. 5.18은 전 세계 국민들이 따르고 배워야 할 정신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5.18은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 모두 정치의 잘못입니다. 오랫동안 많은 국민들이 5.18이 헌법 정신에 딱 자리 잡기를 원해왔지만 정치가 태만했던 탓입니다. 그렇지만 천만다행으로 이틀 전 2월 23일 이제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아까 의장님께서 약속하셨듯이 3월 1일 본회의에 국민투표법이 올라가서 통과되면 개헌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개헌의 문이 열리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5.18을 헌법 전문에 넣는 것입니다. 5.18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5.18의 시민정신과 대동정신은 지금까지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5.18이 없었다면 지난 12월 3일 윤석열 일당의 내란 우리가 이겨낼 수 있었겠습니까? 5.18이 있었기에 5.18 정신이 있었기에 우리는 12.3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때 5.18에 우리는 패배했지만 12.3에는 우리는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5.18은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서 싸우고 희생했던 국민들을 기리는 그런 정신입니다. 5.18을 우리 마음속에 기리고 보관할 뿐만 아니라 헌법에 새길 때만 두고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 우리의 민주주의는 영구히 보존될 것입니다. 5.18이 헌법 전문에 없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고 있습니까? 지금도 정신 나간 극우 세력들은 5.18 폄훼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5.18 가족분들, 5.18 폄훼하는 플랜카드, 문자들을 볼 때 마음이 어떠십니까? 속이 쓰리고 화가 나시죠? 5.18 정신이 헌법에 들어가야 그런 반인권적이고 무도한 그런 행태를 금지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다가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에 도지사 뽑고 시장 뽑고 군수 뽑고 시의원 뽑는 것 외에 투표지 한 장이 더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5.18이 헌법 전문에 들어가는 그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 용지 하나가 더 있어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과 함께 힘을 합쳐 6월 3일에 지방선거 투표 외에 원포인트 개헌 투표 용지가 하나 더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6월 3일
원포인트 개헌을 이루어낸다면 다시 힘을 합쳐서 더 많은 논의를 하고 더 연구를 해서 2028년 총선 때는 이제 더 큰 개혁, 더 심도 있는 개헌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국민 투표 한 번 하는데 얼마 드는지 아십니까? 1,000억 원이 듭니다. 심지어 1,200억 원이 든다는 추산도 있습니다. 이번 6월 3일에 선거를 같이 하면 그 1,000억 원 들지 않습니다. 별도의 국민 투표를 통해서 1,000억 원을 써야겠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이번 6월 3일 반드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으면 그걸 6월 3일 지방선거와 같이 투표를 하면 헌법 정신에 5.18이 들어간다는 것 외에 별도의 선거가 필요 없으므로 1,000억 원이라는 국민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 점 꼭 알려주십시오. 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들어갈 때 망월동에 잠드신 영령들은 이제 영원한 안식을 누리실 것입니다. 그 여기 계신 5월 가족 모두 마음에 맺힌 한이 풀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여기 계신 모든 분이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도 우리의 자식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그들이 5.18을 영원히 교과서에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죽고 난 뒤에도 우리의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도 5.18이야말로 우리 민주주의의 정신이고 대한민국의 근간을 이루는 정신이라는 걸 잊지 않게 되고 배울 것입니다. 이런 모습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조국혁신당, 비록 작은 정당이지만 5.18을 헌법 전문에 넣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연돼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지만 격려사로서는 딱 중간 정도 왔는데요. 진보당의 전종덕 원내 부대표님 큰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5.18) 헌법 전문수를 위해 전국에서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인사드리겠습니다. 진보당 원내부대표 전종덕입니다. 먼저 이곳 국회까지 와주신 우리 지역의 선생님들 그리고 선배님들 뵈니 송구한 마음이 앞섭니다. 46년입니다. 광주의 피 위에 세워진 민주주의 속에서 우리는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라 이런 너무나 정당한 당연한 요구를 하고 있도록 해서 정말 이 과제를 실현하지 못한 이 책임 정치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회는 5.18 영령들에게 사죄해야 할 일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12월 3일 그 서슬프런 밤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불법 계엄의 총칼이 다시 민주주의를 겨눴을 때 우리 국민들은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거리로 주저없이 나왔고 서로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그 두려움을 이겨낸 용기, 공동체를 지켜온 연대의 힘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살아있는 5월의 기억, 5월의 정신이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5.18은 박제된 과거의 유산이 아닙니다. 국가폭력에 맞서 시민이 주권자임을 선언한 민주공화국의 뿌리이며 위기 순간마다 대한민국을 일으켰던 힘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나중은 없습니다. 해묵은 약속을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에 당당히 새겨야 합니다. (5.18) 헌법 전문 수록은 광주정신,
5월 정신의 왜곡과 폄훼 시도에 종집을 찍고 민주주의의 정통성을 세운 일입니다. 더불어 우리 후손들에게 민주주의의 굳건한 뿌리를 물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보당이 앞장서겠습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을 통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반드시 수록하겠습니다. 빛의 광장에서 외쳤던 그 열망을 담아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가겠습니다. 네, 해주시려면 한번 화끈하게 한번 해주십시오. 네. 네, 고맙습니다. 5월 정신이 우리 헌법 속에 살아 심을 수 있도록 진보당이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진보당의 전종덕 대표님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작지만 강한 정당, 기본소득당 용해인 대표님 큰 박수로 앞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주신 우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광주, 전남, 그리고 전북 시도민과 내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본소득당 대표 맡고 있는 용해인입니다. 네, 최대한 짧게 줄여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5.18 정신 헌법 전문수로 관련돼서 광주에 TV토론을 하러 한번 다녀왔는데요. 광주에서 TV를 통해서 한번 뵙고 또 이렇게 서울에 또 제가 일하는 곳에서 여러분들 모시고 이런 좋은 자리 가질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기쁘고 또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5.18 정신 헌법 수록은 미룰 이유가 없는 민주공화국의 소명입니다. 과거에 독일이 기본법에 나치와의 철저한 단절을 명시해서 사회통합의 기초를 닦았던 것처럼 우리도 5.18 정신을 헌법에 새겨서 반복되는 이 쿠데타, 내란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5.18 헌법 수록 원내에 반대하는 정당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국민의힘도 지지난 대선 때 대선 공약으로 약속을 했었고 개혁신당도 이미 오래전에 찬성을 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안 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법원도 내란이라고 인정했던 12.3 내란 사실을 아직도 부정하고 윤어게인 세력의 눈치만 보고 있는 비겁한 국민의힘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오늘 언론인 여러분들도 많이 와 계시기 때문에 공개적인 자리에서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에게 경고하고 싶습니다. 5.18 정신 헌법 수록은 국민의힘이 극우 세력과 절연하고 윤석열과 함께 몰락하지 않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역사에 죄를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이뤄내기까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쉽지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역사는 늘 사필귀정이었습니다. 길이 결국 돌고 돌아도 결국에는 제 길을 찾는다는 걸 5.18 광주민주항쟁이 그랬고 그동안 민주주의를 지켜오기 위해 투쟁해왔던 수많은 민주 열사들이 만들어낸 지금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체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1년 전에 불가능해 보였던 탄핵도 결국엔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해냈습니다. 국민의 뜻이 모인다면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국민투표법도 이제 일요일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고 있는데요. 기본소득당은 남은 시간 동안 단호하게 밀어붙이겠습니다. 12월 3일 그리고 그 이후 국민들은 늘 함께 대한민국을 지켜왔습니다. 그 숱한 차가운 밤을 밝게 밝혔던 응원봉 불빛처럼 5월의 정신도 지난 시간 동안 꺼지지 않고 이어져 왔는데요. 그 5월의 정신 꺼지지 않고 이어져 온 것처럼 기본소득당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말아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5월 시민 여러분들과 끝끝내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네. 네,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순서는 여전히 격려사입니다. 다음 격려사는 국민을 향한 의정활동의 좀처럼 몸을 사리지 않는 분입니다. 그래서 좀 야위기도 하셨고 부상을 입은 적도 있으셨는데요.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님 큰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5월 단체 여러분, 그리고 광주, 전남, 전북에서 오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5월 정신을 헌법에 반드시 수록해야 된다는 그 일념으로 전국에서 달려오신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사회민주당 대표를 맡고 있는 한창민입니다. 네, 저는 오늘 많이 길어졌기 때문에 앞서 세 분의 대회사와 그 다음에 각 당 대표님들께서 왜 5월 정신이 헌법 전문에 수록돼야 되는지, 그리고 헌법 개정이 왜 6월 3일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지 좋은 말씀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짧게 한마디 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5월 정신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아직도 87년 항쟁 이후에 헌법이 개정되지 않았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그게 필요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결국은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마음과 대한민국의 미래,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여러 가지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주춤하고 막아섰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이제 논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결단과 실행의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번 내란을 겪은 것을 넘어왔듯이 우리 마음 모두 모아서 국민의힘, 저렇게 윤어게인 세력과 절연하지 못하고 이 주춤거릴 때 다시 한번 그들에게 경고하고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자, 이렇게 강한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끝까지 밀어붙여 주십시오. 그럼 저와 사회민주당 앞에 계신 우리 선배님들, 그리고 각장의 대표님들과 함께 이거 반드시 실천하고 실현해 내겠습니다. 끝까지 힘냅시다. 고맙습니다.